hold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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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I wanna hold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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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I wanna hold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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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I wanna hold you. 네, 안녕하세요. 벨커스입니다. 오늘은 똑딱이 카드 지갑 DIY 키트 제작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단은 키트 구성물부터 확인하도록 할게요. 키트는 일단 더스트백에 담겨 있고요. 저희 벨커스에 대한 소개 자료 있고요. 가죽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키트 이렇게 포장되어 있고요. 일단은 키트를 제공하게 되면은 가죽하고요. 그리고 벨커스 인스타 주소, 뒤에는 저희 벨커스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혹시 키트 이거 교육 영상 보시다가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죽하고 키트 제작에 필요한 부자재들이 따로 담겨 있습니다. 열어주시면요, 일단은 T라고 적혀 있는 마감재, 그리고 D라고 적혀 있는 본드, 그리고 선택하신 실이 담겨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바늘 2개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 색상 선택이 가능한데 실 색상에 맞게 잘 왔는지 한번 다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쪽가위, 그리고 마감천, 그리고 면봉, 그리고 미니 헤라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똑딱이 카드 지갑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잘 들어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확인해 주셨으면요, 일단은 재료 옆으로 치워주고요. 이거 쪽가위 같은 경우에는 비닐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뜯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쪽가위 부분에 윤활제가 살짝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살짝 닦아줍니다. 휴지로 닦아주시고요. 놔주시고,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제작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T라고 적혀 있는 마감재 우선 열어주시고요. 지금 가죽 옆면 보시면 이렇게 조금 까칠까칠할 거예요. 이거는 재단한 다음 아무런 마감을 안 한 상태로 보내드렸기 때문에요, 까칠까칠하고요. 이 부분이 이제 가방 같은 데나 아니면 주머니에 넣었을 때 많이 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감 처리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드린 면봉으로 마감재를 찍어 가지고요, 여기에 조금씩 묻혀줍니다. 한 면씩 묻혀주시고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살짝 옆면에 스며들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주의할 게, 이 마감재 같은 경우에는 앞면에, 가죽 앞면, 뒷면은 상관없고요, 앞면에 묻지 않도록 조심해서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살짝 발라주셨으면요, 마감천으로 한 10번씩 문질러 줍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면 다 발라주세요. 이렇게 앞면만 묻지 않도록 잘 발라줍니다. 이렇게 바르고,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살살 문질러 주고요. 다음에 마감천으로 문질러 줍니다. 이 옆면 마감을 잘 해주셔야 오랫동안 쓰시거든요. 그래서 옆면 마감 제가 10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30번 하셔도 되고요. 네, 한 100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 대신 너무 많이 하면은 가죽이 조금 옆면이 흐물흐물해질 수 있으니까요. 한 30번에서 한 40번 정도, 그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문질러 줍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옆면, 모서리 다 마감 처리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깊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어차피 잘 안 쓸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쪽 신경 써서 많이 하시지 마시고요. 이쪽 같은 경우에도 대략적으로 그냥 몇 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이런 옆면 모서리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이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손가락으로 살살 문질러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마감천으로 살살. 네, 이렇게 되었으면 옆면에 지금 전이랑 비교했을 때 광이 나는 걸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만져보시면 맨들맨들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 처리가 다 완료가 되었고요. 면봉은 치워주세요. 최대한 가죽이랑 멀리. 쓴 면봉은요, 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요. 이제 T라고 적혀있는 거 닫아주시고요. 마감지 닫아주시고요. 벨커스 키트 보시면, 가죽 보시면요, 이렇게 바느질 구멍까지 다 뚫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이제 바느질을 할 건데요. 이 바느질을 할 때 이 가죽이 움직이게 되면은, 처음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느질이 조금 이쁘게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가이드 역할 할 수 있는 본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B라고 적혀 있는 본드로 여기 짧은 부분, 이쪽 두 부분에 본드 칠을 한 다음에 모서리에 맞춰서 붙여줄 겁니다. 이렇게 이 본드를 잘 붙여주셔야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드 붙여주실 때 모서리 신경 써서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잘 안 붙는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안 붙는다고 해서 너무 본드 많이 바르시지 마시고요. 어차피 본드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 역할이기 때문에 그냥 잡아주는 정도만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B라고 적혀있는 본드 열어주시고요. 미니 헤라 드렸을 거예요. 미니 헤라로 이 바느질 라인에 맞춰서 한 0.5cm 정도 뭉치지 않게 얇게 펴발라 줍니다. 이 본드 같은 경우에 목공용 본드이기 때문에 공예용 본드거든요. 그래서 바른 후에 3초 후에 접착력이 발생이 되고요. 1분이 지나버리면 접착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3초에서 무조건 60초 이내에 발라주셔야 되고요. 본드를 만약에 많이 바르게 되면 이거 붙였을 때 삐져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이 정도 발라주시고요. 이렇게 붙여주십니다. 모서리 맞춰서 붙여주세요. 모서리 맞춰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쪽 옆면도 똑같이 붙여주고요. 그래서 앞면과 뒷면에 바느질 라인이 대략적으로 맞는지만 확인해 주세요. 이 앞면, 뒷면 바느질 부분하고 앞면
바느질 부분이 대략적으로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다 붙었으면 본드 닫아 주시고요. 이라고 적힌 본드 닫아 주시고요. 실을 드렸을 거예요. 주문하신 실이 맞게 왔는지, 아이보리인지 블랙인지 레드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이 실을 풀어 가지고 이 한쪽 바느질 라인 길이를 재주신 다음에 이 길이에 6배가 필요합니다. 1배, 2배, 이게 2배고요. 3배, 4배, 5배, 6배, 이렇게 6배 준비해 주셨으면 쪽가위로 잘라주세요. 이 실 같은 경우에는 여유로운 건 상관없는데요. 모자르면은 나중에 중간에 끊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여유롭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배에서 한 7배, 사실 6배도 제가 조금 여유롭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6배 딱 맞춰서 해주셨으면 문제없이 바느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늘 하나 실 준비해서 이 바늘귀에 실을 넣어 주시고요. 이렇게 넣어 주셨으면 바늘 끝이 뾰족한 부분이 하늘을 보게 잡아 주시고요. 그리고 이 뾰족한 부분으로부터 실이 한 5cm에서 한 10cm 정도, 5cm에서 10cm 정도 나오게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 다음에 이 뾰족한 부분에 있는 실을 잡고요. 바늘로 실을 관통시켜 주세요. 바늘로 실을 꿰뚫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바늘로 실을 꿰뚫는 겁니다. 관통시켜 주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실을 바늘로 꿰뚫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꿰뚫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뚫었으면 한 번 더 S자가 되게 접어주시고요. 또 뚫어주세요. 이렇게 뚫으셨으면 이 맨 위에 관통된 부분 살포시 잡고요. 너무 세게 잡지 말고요. 살짝 잡고 내려주세요. 쭉 실을 훑듯이 맨 끝으로. 그러면 이쪽에 매듭 2개가 젖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하나, 이쪽 둘. 그러면 잘 된 거고요. 이 긴 쪽 긴 실을 잡고요. 바늘을 잡은 상태에서 긴 실을 쭉 당겨 주시면 맨 위에 매듭 젖어 있는 부분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바늘 끝으로 맨 위에 매듭 젖어 있는 데가 올라가게 해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준비가 다 끝났고요. 가죽공예 같은 경우에는 바늘 2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반대쪽 실, 그러니까 이쪽 실을 잡았으면 이쪽 매듭이 젖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반대쪽 실 잡고 이쪽에도 아까랑 똑같이 진행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늘 귀에 넣어 주시고 뾰족한 부분이 하늘을 보게 잡아 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 뾰족한 부분으로부터 실 끝이 5cm에서 한 10cm 정도 나오게끔 잡아 주시고요. 그리고 바늘로 실을 꿰뚫어 줍니다. 한 번 더 접어서 S자가 되게 잡아주고요. 또 한 번 뚫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셨으면 쭉 내려주세요. 쭉 내려주고요. 그리고 긴 쪽실을 잡고 당겨주면 맨 위에 매듭되어 있는 부분이 바늘 귀에 걸쳐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매듭 하나 더 젖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바느질 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모두 이렇게 됐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실 하나에 바늘 2개가 매듭 젖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 하나에 바늘 2개가 매듭 젖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 되셨으면요. 조금 있다가 바느질 하는 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이제 본드까지 다 붙었으면요. 이제 바느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똑딱이가 달려있는 부분을 보여주시고요. 이렇게 보고 이제 바느질을 할 건데요. 여기 이 똑딱이 있는 부분에 왼쪽부터 바느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보시면 이렇게 사선에 바느질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저희는 이제 사선 바느질 할 거고요. 이쪽 맨 윗부분, 윗구멍 사선의 아랫부분, 이 아랫부분에 바늘을 넣어서 뒤에 구멍에 첫 번째 구멍 아랫부분에 이렇게 나오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바늘은 반만 이렇게 꼽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바늘 잡아주시고요. 이 두 번째 구멍에 이번에 사선 윗부분에 바늘을 넣고 나오는 거는 아랫부분으로 나오게, 두 번째 구멍의 아랫부분 이렇게 아랫부분으로 나오게 이렇게 해주세요. 위로 들어가서 아래로 나오게. 그 다음에 바늘 2개를 동시에 빼주세요. 이거를 2개를 동시에 빼주는 이유가 저희가 처음에 실기를 쟀는데 한쪽만 길고 한쪽이 짧아버리면 실기를 쟀던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 길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2개를 빼준 겁니다. 동시에. 그리고 이번에는 앞에는 이제 매듭이 이렇게 젖어 있는데 뒤에 같은 경우에는 실만 2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구멍에서 나온 실 잡고 바늘을 잡고요. 이 두 번째 구멍에서 나온 실 윗부분에, 사선 윗부분에 넣어줍니다. 넣고 아랫부분으로 나오게. 이제 무조건 바늘이 들어가는 데는 위로 들어가고요. 나오는 거는 아랫부분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셨으면 앞에 매듭 하나, 뒤에 매듭 하나 이렇게 젖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죽공예의 한 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계속 반복해 줄 겁니다. 일단 한 땀이 됐으면요, 이 양쪽 실을 잡은 상태에서 팽팽하게 당겨주세요. 이 당기는 거를 일정한 힘으로 해주셔야 바느질 사이사이 간격이 일정해집니다. 그래서 이쁘게 나오니까요, 이거 참고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땀이 완성이 됐으면 저희는 앞에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앞에서 나온 실을 잡고요, 바늘을 잡고 이번에도 세 번째 구멍 위에, 세 번째 구멍 사선 위에 넣어주시고요. 나오는 거는 세 번째 구멍 아래로 나오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래로 나오게 잡아주세요. 이제는 동시에 뺄 필요 없거든요. 이제 쭉 빼주시면 됩니다.
빼면은 아까랑 똑같이 실 2개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구멍에서 나온 바늘을 잡고 세 번째 구멍 이쪽에 위에 사선 위에 넣어 주시고 나오는 거는 아래로 나오게. 근데 이거 주의하셔야 될 게 바느질된 부분에 실을 통과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두 땀이 됐으면 또 팽팽하게 잡아 당겨 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앞에 보시고요. 이번에는 네 번째 구멍에 넣어야겠죠. 네 번째 구멍 위에 바늘을 넣고 아래로 나오도록, 뒤에 닿는 거는 아래로 나오도록 이런 식으로. 네, 이제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고 무조건 들어가는 거는 위로 들어가고 나오는 거는 아래쪽으로 나오도록. 그 다음에 한 땀이 됐으면 팽팽하게 잡아 당겨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위에 넣고 아래로 나오게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뒤에 있는 것도 똑같이 위로 아래로. 그 대신 이제 실 통과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한 땀이 됐으면 이렇게 팽팽하게 일정한 힘으로 당겨 주시고요. 이제 또 다시 위쪽 아래쪽 넣고, 그리고 이쪽도 뒤에도 위에서 들어가고 아래쪽으로 나오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 실을 살짝 위로 올려주시면요, 이렇게 틈이 생깁니다. 그래서 위쪽에 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위쪽에 넣고 위에 넣고 아래로 나오도록 하고 당겨 주시고요. 그리고 똑같이 이거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반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시고 이것도 하시고, 무조건 위로 들어가서 아래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로 들어와서 아래로 나오게. 위로 들어가서 아래로 나오도록. 이쪽 보시면 위쪽에 이렇게 보시고 위쪽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아래쪽으로 나오도록 이런 식으로 쭉 빼주시고요. 그리고 이쪽도 뒤에도 똑같이 위쪽으로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잡아 당겨 주시고요. 그리고 똑같이 위에 넣고 아래쪽으로 나오게. 이쪽도 위쪽으로 잡아서 아래쪽으로 나오게. 이렇게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벨커스에서 사용하는 가죽은요, 이제 푸에블로 가죽이라고 해서 베지터블 가죽 속에 속하는 가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타사 가죽에 비해서 이제 한 10배 정도 비싼 가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가죽 중에 최상급 가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화학 염료로 염색한 게 아니고요. 이거 저희 이탈리아 장인이 식물성 탄닌이라는 재질을 통해서 한 땀 한 땀 이제 무드질한 가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저희 가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식물성 탄닌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 밝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햇볕이나 아니면은 형광등에 노출이 많이 될수록 색이 조금 짙게 변하는 가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멋있어지는 가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벨커스가 이렇게 좋은 가죽을 쓰면서 가격을 맞출 수 있는 이유는요, 저희 같은 경우도 개발을 할 때 3D 프린터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개발 실패 비용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죽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레스기를 도입해 가지고요, 틀을 통해서 대량 양산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최소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가죽으로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죽 지금 끝까지 다 되었는데요. 이제 이 끝에서 어떻게 마감을 하냐면요, 지금은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바느질을 했는데요, 한 땀만 위로 올라갑니다. 이제는 위아래 상관없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땀만 위쪽으로 올라가고요, 이렇게 위쪽 구멍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뒷부분도 똑같이 해줍니다. 똑같이 해서 이렇게 윗구멍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똑같이 당겨 주시고요. 네, 이렇게 되셨으면 이제 그 바늘 이쪽 부분 잘라 주시고요. 실 남게 두 개 다 잘라 주신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바늘이 없는 채로 이렇게 실이 이어져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B라고 적혀 있는 본드를 다시 열어 주신 다음에요, 이 바늘 한쪽 그냥 아무 바늘이나 빼셔가지고 콕 찍은 다음에 본드를 이쪽 맨 아래 구멍에 넣어 주시고요. 너무 깊게 넣지 마시고요. 구멍에 그냥 살짝 묻힌다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한 번 더 찍어서 두 번째 구멍에, 밑에서 두 번째 구멍에 넣어줍니다. 뒤쪽도 똑같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되셨으면 바늘 한번 닦아주시고요. 그리고 본드는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셨으면 최대한 바짝 실을 잘라주세요.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바느질법은요, 새드 스티치라고 해서 말 안장에 쓰이는 바느질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듭 안 지어도 한 번에 그냥 실만 잘라주시면 매듭이 안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 이제 바늘 여기 매듭이 젖어 있는데요, 이거 쪽가위로 잘라주시고요, 실을 없애주신 다음에 똑같이 길을 재주신 다음에 이거의 6배,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다음에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됐으면 바늘 뒤에 넣어주신 다음에
뾰족한 부분을 하늘을 보게 잡고 이 실끝이 바늘 끝으로부터 5cm에서 한 10cm 정도 나오게 잡아주신 다음에요, 뚫어주세요. 바늘로 실을. 그 다음에 한 번 더 접어서 또 뚫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맨 윗부분을 살포시 잡은 다음에 쭉 그냥 부드럽게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실 긴 부분을 잡고 바늘을 잡고 당겨주시면 매듭이 올라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늘 하나를 또 준비해서 이것도 반대쪽 바늘하고 똑같이, 매듭하고 똑같이 바늘귀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뾰족한 부분을 하늘을 보게 잡아주신 다음에 뾰족한 부분에서 실 끝이 5cm에서 한 10cm 정도 나오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뚫어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접어서 S자가 되게 뚫어주고요. 그 다음에 맨 윗부분, 관통된 윗부분을 잡고 부드럽게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실, 긴 쪽 실을 잡고 바늘을 잡고 당겨주세요. 그러면 매듭이 올라갔고요. 이제 바느질 시작하는데요. 아까와 같이 오른쪽, 이번에는 오른쪽 바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을 보시고 여기 첫 번째 구멍에 사선 아랫부분에 넣고 나오는 것도 뒤쪽 아랫부분으로 나오도록, 바늘이 아랫부분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아래아래 잡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늘 준비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구멍에, 여기 두 번째 구멍에 사선 위, 두 번째 구멍 사선 위에 넣어주시고 이제 나오는 거는 두 번째 구멍 사선 아랫부분으로 나오게 해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개를 동시에 빼줍니다. 그러면 앞에는 이제 매듭이 젖어 있는데 뒤에는 이렇게 실이 또 아까처럼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구멍에서 나온 바늘을 잡고 이거를 이제 두 번째 구멍 사선 윗부분에 넣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으로 나오도록, 두 번째 구멍 나오도록 한 다음에 쭉 빼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앞에랑 뒤에랑 매듭이 하나씩 젖어 있으면요, 당겨주세요. 네, 이게 가죽공예의 한 땀이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구멍에서 나온, 앞에서 나온 바늘을 잡고 세 번째 구멍 위, 사선 위, 그리고 아래로 나오는 건 아래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바느질 들어갈 때는 바늘이 들어가는 건 윗부분, 나오는 건 아랫부분으로 나오게, 사선의 아랫부분으로 나오게,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이쁘게 바느질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도 똑같이 이제 뒤에 두 개의 실이 나왔으면 위에 있는, 위에서 나온 바늘을 잡고 위쪽, 세 번째 구멍 위쪽, 그리고 나오는 건 아래쪽으로 나오게, 이렇게 밑에까지 계속 반복해서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끝에까지 다 바느질 되셨으면 이런 모양 형상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사선으로 이렇게 되셨으면 이제 똑같이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을 보시고요. 앞을 보시고 여기 두 번째 아래서 그 앞에서 나온 바늘을 잡고요. 아래서 밑에서 두 번째 구멍에 넣어줍니다.
지금은 이렇게 방향지를 했으면 이제 위로 한 땀 올려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로 한 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뒤에도 똑같이 한 땀, 위로 한 땀 올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팽팽하게 잡아 당겨 주신 다음에요, 이 바늘 끝부분 잘라 주시고요. 이렇게 이쪽 부분 잘라 주시고 이쪽도 잘라 줍니다. 그 다음에 B라고 적힌 거 본드 여셔 가지고요, 바늘로 콕 찍은 다음에 이 맨 아랫 부분하고 아래서 두 번째 구멍 약간 본드를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뒤에도 똑같이 맨 아래 구멍에 넣고 그 윗 구멍에 넣어줍니다. 넣어주신 다음에 본드는 닫아주시고요. 그리고 실은 최대한 바짝 잘라줍니다. 이런 식으로 바짝 쪽가위로 바짝 잘라줍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실도 똑같이 잘라줍니다. 바짝, 최대한 바짝 해서. 네, 이렇게 되었으면 이제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아무리 벌려도 풀리지 않는 똑딱이 카드 지갑이 완성이 되었고요. 카드 같은 경우는 보통 10장에서 한 20장까지 넣는 게 제일 이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똑딱이가 잘 잠겼는지도 확인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똑딱이 카드 지갑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희 벨커스는 똑딱이 카드 지갑 외에 여러가지 제품들을 스마트 스토어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스마트 스토어 들어오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벨커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마트 스토어에 올라온 거 이외에도 주기적으로 계속 개발해서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똑딱이 카드 지갑 제작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 때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